1950년 12월 24일 새벽 5시 함경남도 흥남부 등은 10만 명의 피난민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 속에서 22살 박순자는 생후 6개월 된 아들 철호를 누더기 이불로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 김영수는 피난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오르기 위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꼭 자리 구해올 테니.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부두 위 사람들의 비명이 거세졌습니다. 순자는 배고파 우는 아들에게 얼어붙은 젖을 물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노파가 자신의 소못 한 겹을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배에 오르라는 신호가 떨어지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 발을 내디뎠어요. 철호야, 조금만 참아라. 금방 따뜻한 데 갈 거야. 그때 뒤에서 밀려온 사람들에 의해 순자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이 미끄러지는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철호야.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숙였지만 이미 아이는 발밑으로 사라지고 수백 명의 발이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빨리 가요. 뒤에서 누군가 순자를 밀쳤고 순자는 다시 인파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갔어요. 철호야, 엄마 여기 있어. 순자의 외침은 수만 명의 아우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남편 영수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와 순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빨리 와요. 지금 안 가면 못 타요. 영수는 너클 잃은 순자를 억지로 끌어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배 갑판에 오른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아들 없는 어머니를 태우고 흥남을 떠났습니다. 1951년 1월 5일 부산 피난민 수용소 천막 안에서 순자는 사흘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철호는 어디 있소? 순자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열병으로 죽었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 영도 판잣집에서 시작된 새 생활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두 앞 좌판에 북어를 팔았고 영수는 하역 일을 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순자의 가슴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4년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지만 순자는 아이를 안으면서도 철호를 떠올렸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철호의 울음소리에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55년 서울로 올라온 순자는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봉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면 철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1959년 셋째 아들 민수가 1962년 막내딸 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세 자녀에게 큰아들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묻고 미래만 보자. 영수의 말에 순자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12월 24일만 되면 순자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어요. 엄마, 또 아파요? 딸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순자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순자가 왜 매년 그날만 되면 알아눕는지 알지 못했어요. 순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철호를 잃어버린 날이라는 것을요. 1970년 봄 순자는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하루 16시간은 일해야 했어요.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고 아플 때도 좌판을 지켰습니다. 1975년 첫째 딸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형제가 셋뿐이에요? 순자는 재봉틀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다야. 1980년 막내 은영이가 흥남철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물었어요. 엄마도 흥남에서 피난 오셨죠?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영수는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아내의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매년 12월 24일이면 며칠씩 알아놓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1987년 KBS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순자는 TV 앞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순자는 그냥 불쌍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995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지만 세 자녀는 모두 재기를 찾았어요. 딸 미영은 IT 기업 임원이 되었고 아들 민수는 의사가, 막내 은영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순자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호도 이렇게 아기를 낳았을까? 2010년 환갑잔치에서 자녀들이 꽃다발을 건넬 때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순자는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철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고 순자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갔어요.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진료실 안 의사는 CT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폐 전체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사기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는 담담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1950년 흥남부두에서 철호가 입었던 작은 베네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무명천과 희미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이제 너한테 가는구나. 순자는 베네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영수가 물었어요. 어디 아프오? 할 말이 있어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순자는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새벽 4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말해야 해. 이대로 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세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다 모여라. 할 말이 있다.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일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철호야, 엄마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73년 동안 숨기고 산 엄마를.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순자의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세 자녀와 손주들까지 총 12명이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딸 미영이 재빨리 수건으로 치웠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자 남편 영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에게 형이 한 명 더 있단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영하 20도의 흥남부두 이야기였어요. 생후 6개월 된 첫째 아들 철호를 품에 안고 피난선에 오르려던 순간의 이야기. 인파에 떠밀려 아이가 발밑으로 미끄러진 것, 찾지 못하고 배에 탄 것,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 순자는 7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매년 12월 24일이면 엄마가 아팠던 거 기억하지? 그날이 철호를 잃어버린 날이었단다. 순자는 보따리에서 노랗게 바랜 베네 저고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철호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딸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막내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이며 너희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73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했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영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날 저녁 8시까지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습니다. 밤 10시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큰오빠 찾아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말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구나. 모두가 떠난 후 순자는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당신한테 가장 미안해요. 영수는 이제 편하게 쉬시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난 4월 초 딸 미영은 6.25 전쟁 실종자 찾기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흥남철수 당시 고아가 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센터 직원의 말에 미영은 희망을 가졌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DNA 샘플을 채취해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4월 15일 미영은 미국의 한인 입양인 네트워크에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실종된 생후 6개월 남아를 찾습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중순 미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제임스 킴이라고 합니다. 유창한 영어와 서툰 한국어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1951년 1월에 부산 고아원에서 발견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제임스는 네,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5월 28일 오후 3시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모자관계가 맞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큰오빠가 맞아요? 그날 저녁 미영은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큰오빠 찾았어요. 순자는 정말이냐? 정말 우리 철호가 맞냐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화상통화로 첫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화면 속에 백발의 노인 제임스가 나타났습니다. 머더. 제임스가 눈물을 흘리자 순자는 떨리는 손을 화면에 갖다 댔어요. 철호야. 우리 철호야. 제임스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행복했어요. 미국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었어요. 아내와 세 자녀, 5 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엄마 원망 안 해요. 순자는 화면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임스는 7월에 한국에 갈게요. 엄마 꼭 만나러 갈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철호 찾았어요. 잘 컸어요. 2024년 7월 20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더. 엄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백발을 쓰다듬었습니다. 철호야. 잘 컸구나. 정말 잘 컸구나. 둘은 말없이 5분간 울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제임스는 미국에서 가져온 앨범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제 인생이에요. 첫 페이지에는 1951년 부산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앨범에는 미국 양부모와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미국 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순자는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로 40년 일했어요. 순자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들의 인생을 따라갔어요. 7월 한 달 동안 제임스는 한국에 머물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28일 제임스는 순자를 모시고 흥남철수 기념관을 찾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서 있던 자리고 저기가 배가 있던 곳이야. 제임스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8월 5일 새벽 순자는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했습니다. 순자는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 체류를 연장하고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순자는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병실에서 순자를 중심으로 남편 영수, 네 자녀, 모든 손주가 둘러섰어요.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 한 없이 갈 수 있겠다. 9월 7일 새벽 4시 순자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영수가 한쪽 손을 잡고 제임스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늦었지만 너를 찾아서 정말 행복했다. 제임스는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고마웠어요라고 말했어요. 새벽 4시 37분 순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순자는 73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순자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2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어요. 제임스는 미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미영과 민수, 은영은 이복 형제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장례식 둘째 날 미영은 어머니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순자가 병원에서 남긴 육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50년을 혼자 아파했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장례를 마친 후 제임스는 한국에 한 달 더 머물렀어요. 11월 20일 네 남매는 함께 흥남철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미영이 준비해온 국화꽃 4송이를 나눠주었어요. 네 남매는 동시에 바다를 향해 꽃을 던졌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제임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이 제 인생의 시작이자 어머니의 평생 상처가 된 곳이군요. 11월 25일 제임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네 남매는 약속했습니다. 매년 엄마 기일에는 꼭 만나자. 2025년 봄 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시니어들을 돕는 재단 설립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주 지민이는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남편 영수는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순자가 73년간 간직했던 철호의 베네쩌고리는 가족의 가보가 되었어요. 2025년 9월 순자의 이야기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어요.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밀을 가족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다.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2025년 가을, 제임스는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내 남매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우리 네 남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보세요. 세상은 아직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